정재현 의원, 김한석 의원, 이학한 의원, 양정숙 의원, 광내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광역동 관련 답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동 시행 전반적인 내용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동 시행 주요 성과와 관련된 답변입니다. 광역동 시행 후 1년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라 주요 성과를 발췌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시민적 측면에서의 가시적 성과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민원 처리의 신속, 편의성이 향상된 부분입니다. 기존에 시에서 처리했던 사무 중 225개를 동으로 이관한 결과 광역동 시행 후 6개월간 총 14만 4,609건의 사무가 10개 광역동에서 처리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도로, 하수, 가로정비, 건축, 환경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를 거주지와 가까운 광역동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공급 대응성이 향상됐습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무와 인력 배치로 공업, 농업 분야의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도시재생 또한 적극 지원되고 있습니다. 청소 관련 업무 또한 1개 청소업체가 1개 광역동의 모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청소 지역 전담제를 실시하게 되어 청소 관련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광역 동장의 권한도 강화되어 도로 등 시설물 관리 예산을 2019년 42억에서 2020년 60억으로 대폭 증액하여 적지적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지기능 강화 부분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각 광역동이 사회복지관과 1:1 매칭을 추진하여 복지 인프라의 균형적 배치를 하였으며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599명에게 맞춤형 집수리, 일상생활 지원, 건강보건의료, 심신심리지원, 보호 돌봄 요양 등 1,915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유청사 활용 부분입니다. 통합동 26개 청사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및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했습니다. 현재도 일부 마무리 중인 곳이 있지만 기존의 행정공간을 주민소통공간으로 변경하였고 공간 재배치를 통해 백색 관광실과 다목적 회의실 등의 설치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여가 활용과 문화복지 등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다듬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 활성화 부분입니다. 각 광역동 주민자치의 발족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각 자치계획 수립과 결정,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풀뿌리 주민자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통해 광역동 권역의 주민 화합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역동 시행 이후의 문제점 및 대책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광역동 시행 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민원 분야에 대해 지난 6개월간 데이터를 토대로 자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 전입 부분입니다. 전입 신고를 위하여 광역동을 방문하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정보24 인터넷 전입 신고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표상으로 보시면 전입 신고가 관내 9,336, 관내 21,258 이렇게 해서 관내 지역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전입 신고 죄송합니다. 원래 부천으로 와야 돼서 새롭게 오는 사람들이라 이건 관내는 부천 전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편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9,336건이 이제 관내인데 이 중에는 저희가 부천시 전체를 분석할까 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이제 중단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문제가 됐던 성곡동, 오정동, 권역만 일부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기초로 보면 이 관내 중에도 만약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일반동 성곡동인 경우 지금 광역동으로 됐지만 그 일반동 권역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 그 다음에 과거에도 동에서 동으로 이전할 때는 딴 데 가서 신고를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성곡동 경우에는 불편해졌다. 그러니까 과거에 구광동이다 이런 데서 하다가 이제는 성곡동 가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
진짜로 불편해지고 멀어진 분들이 지금 이 숫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점차 줄어가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인터넷 24 활용이 좀 높아지면서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월 공무조정실 규제 개혁 신문고에 전국 어디서나 전입 신고가 가능하도록 건의를 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건의 내용이 반영될 경우 가까운 동에서 전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인감증명 신고 변경 부분인데요.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단으로 행안부에서는 2012년도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의 흐름에 부합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는 사전 서명 등록이 필요 없이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 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0년 1월 현재 우리 시의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 건수는 인감증명서 대비 약 4.6%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제도 안내가 필요한 실정으로 향후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의 이용률을 높여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신고 변경도 마찬가지 아마 비율이 아닐까 아까 전입신고와 같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부분입니다. 광역동 시행 전 대형 폐기물 전화 신고제를 신규 도입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배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배출 품목도 종전 112개에서 93개로 단순화시켰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부천시 콜센터 전화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화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광역동 방문 신고 횟수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전화 신고가 지금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아마 시민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이 29%, 방문이 33%인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민지원센터에 그 행정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가상계좌 때문에 납부 때문에 불편을 겪으시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대부분 해소되고 있고요. 지금 현장 방문 같은 경우도 점차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불편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방역 관련 부분입니다. 금년부터 방역 활동은 부천 보건소에서 총괄 운영하며 광역동 단위 10개 자율방역단과 보건소 8개 방역단을 확대 편성하여 방역소독 취약지역 총 795개소에 대한 주야간 방역을 실시한 예정입니다. 시민의 방역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방역 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며 여름철 환경이 열악한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공동주택 정화조 등 실내 방역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유모차, 어르신 보행기 소독 서비스 제공 등으로 감염병 매개체에 대한 방역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호 계획 관련한 답변입니다. 광역동 시행 후 광역동 후속 조치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으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에 대해서도 논리 정연하게 정리하여 상급 기관의 인센티브 확보에 적극 활용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광역동 시행 성과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지만 여건이 조성될 경우 부천시의회와 광역동 후속 조치 TF 등의 의견을 종합하고 적정한 시점을 정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동 조직 개편 추진 시에 행안부 기준 인건비 순직 인력 외에 부천시 자체 지원은 없었으며 오히려 시의 인력 13명을 감소시켜 광역동 현장 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재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행정 인력의 확대를 억제하는 기조를 유지할 예정으로 저비용 고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계속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 일부 광역동의 청사 편의시설 확보 및 생활권역 조정 등의 과제가 남아있으나 해당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중에 특히 여기 답변서에는 지금 없지만 광대경 의원님께서 별도로 질문하신 광역동 시행 인건비 절감 27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 수는 줄었지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무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동과 관련된 게 아니라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39명 국가 사무가 내려오면서 증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개인 지방소득세 독자 신고나 이런 국가 정책에 따라서 4명, 그래서 43명이 증원이 이루어졌고, 이거는 광역동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고요. 광역동과 관련해서는 기존 동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72명, 각 동별로 뭐 중복되는 총무나 이런 업무를 별도의 다른 영역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1인당 평균 3,770만 원 급여를 가정해서 연 27억 원의 인건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광역동 시행과 관련된 경제적 편익 비용 1,663억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인건비 절감 조금 같은, 그다음에 광역동 재산 관리비 절감 비용, 그다음에 26개 여유청사 재산 가치 등을 평가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광역동 시행과 관련한 국비, 도비 요구 및 확보 현황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광역동 관련해서 요청한 국비는 88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7억 원이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고요. 이건 뭐 여기서 종결될 건 아니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는 지금 현재 20억 원을 요구해 놨는데 아직 확보된 금액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광역동 시행 후에 5개 광고물 신고 불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과거보다는 신고할 수 있는 곳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3개 구청 또 시청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10개 광역동에서 확대하고 또 인터넷 접수로 편의가 증진돼서 실제 신고자,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광고주 입장에서는 88.9%가 더 과거보다 편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자들 중에 광고 업자들 중에 2개 동 이상 방문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업체는 한 11개 업체 정도로 극소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월등히 편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료 뽑기가 너무 방대해서 지금 개괄적으로는 뽑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좀 신속히 하려다가 지금 보류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보면 광역동의 행정 효율, 그러니까 민원 처리 속도도 훨씬 빨라졌고요. 본청의 민원 속도도 빨라진 데이터는 있습니다. 지금 뭐 6개월간이지만 앞으로 더 한번 장기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것도 시민들한테는 상당한 성과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열흘 걸리던 똑같은 민원이 지금은 뭐 한 20몇 프로 단축돼서 8일, 7일 이 정도 수준에서 해결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 통계는 나중에 좀 객관한 자료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